말디니 얘기를 이제 어제 하긴 했는데 지금 밀란 상황이 약간 시끌시끌합니다.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말디니를 따라서 온 선수들이 언해피가 뜨고 있고 혹시 팀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이 말디니가 어쨌든 디렉터로서 영입했었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밀란에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최근에 밀란은 되게 성공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요. 왜냐면 지난 시즌 스쿠데토를 들었고 올 시즌 뭐 리그 우승 경쟁에서 좀 아쉽게 낙마하긴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 또 4강까지 진출을 했으니까. 리그도 4위를 했으니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이 되게 열악했던 걸 생각했을 때 그래도 최대한의 결과를 끄집어냈다라고 볼 만한 거죠. 아니 그래서 보면 지금 디렉터 말디니가 있을 때의 성과가 테오 영입했고요. 그래요? 레앙 있고 그리고 토날리, 토모리, 뭐 마이크 매냥 그쵸. 이런 선수가 주축이 되는 선수들을 다 데려왔단 말이야. 코어를 다 데려왔어요. 물론 이제 토모리는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이 약간 떨어진 시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줬던 역할들, 활약들, 팀 내 지분을 생각했을 때 말디니가 선수 영입에 있어서 픽이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선수들의 이적료입니다. 자, 테오 레알에서 데려올 때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2,280만 유로. 이거 뭐 거의 뭐 연가죠. 이 진짜 연가죠. 레앙은 닐에서 데려왔을 때 2,950만 유로였고요. 토날리 브레시아에서 데려올 때 선임대 500만 유로. 이적은 1,450만 유로. 1,450만. 네. 토날리 정도 되는 선수를 사실상 거의 2천만 유로에 데려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지금 피파 온라인에서도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삼성. 토날리 멋있고 활동량 많고 좋지. 토모리 첼시에서 선임대 데려올 때 이제 60만 유로. 이적할 때 3,160만 유로. 그리고 매냥도 닐에서 데려올 때 1,540만 유로입니다. 저때 이제 그 프랑스 리그 출신 골키퍼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았죠. 맨디도 있었고. 그렇죠. 맨디, 뭐 매냥 맞아요. 이런 식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매냥 승이지 결국.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완전 매냥 압승이지. 맞아요. 근데 맨디가 사실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 좋은 역할을 하긴 했는데 현재 기량만 놓고 보면은 매냥이 또 좋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 네이션스컵을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그렇게 기량이 확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맨디는 그렇고 매냥은 반대로 킥도 좋고 선방도 좋고 지금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어쨌든 좋은 활약을 할 골키퍼로 계속 손꼽히고 있으니까 이 코라인의 선수들 다 아주 적절한 금액으로 말디니 디렉터가 영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단주하고의 어떤 그 경질 결정에 대해서 많은 밀란 팬분들이 불만을 느끼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말디니가 물론 성공한 건 맞지만 혹시 경질되는 데 있어서 지난 시즌에 실패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지난 여름에 이제 과감하게 돈을 썼는데 실패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말디니를 자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CDK. 네, CDK. 데케탈라이르가 이제 불의해서 3,550만 유로 주목을 많이 받는 선수여기도 했었고. 네, 트랜스마크트에서 이렇게 왔고 그리고 오리기는 이제 FA이긴 하지만 개인 주급 같은 조건들을 많이 맞춰주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좀 돈을 들인 영입입니다. 근데 데케탈라이르와 디보코 오리기는 결국 지난 여름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같은 지난 여름에 데려왔던 치아오 선수는 또 지금 괜찮게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기 때는 경기를 많이 안 나왔지만 치아오가 또 후반기 때 아주 중요한 활약들을 해주면서 역시 말디니가 수비수 보는 눈은 있다. 어떤 얘기들까지도 지금 이제 밀란의 시즌을 정리할 때 나올 만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디니라는 인물은 사실 뭐 AC 밀란을 넘어서 이탈리아 축구계 되게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밀란이라는 클럽을 단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양반은 뭐 대를 내려오면서 지금 계속 밀란 소속으로 이게 이 가문이 뛰고 있잖아요. 맞아요. 체사레 말디니가 그랬고 그리고 파울로가 그랬고 다니엘 말디니가 또 밀란했고. 근데 이제 정말 밀란의 상징과도 같은 이런 이제 뭐 선수는 아니죠. 이제 디렉터라고 해야겠는데 이 디렉터를 이렇게 경질한다. 아니, 지금 그 댓글도 난리 났던 10,000개가 넘게 달렸던 당연하죠. SNS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어떤 분들은 데케탈라이르의 실패 때문에 말디니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라고 경질할 만한 명분이 있냐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경질할 명분 없다. 왜냐 데케탈라이르가 물론 실패하긴 했지만 일단 그 이전에 말디니가 세웠던 테오, 레앙, 토날리, 토모리, 매냥 등을 데려왔을 때 적절한 이적료와 성공률이 뛰어났던 선수 픽. 다 성공한 건 아니라더라도 이 정도면 꽤 뛰어난 성공률이거든요. 지금의 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말디니가 차지했던 성과를 봤을 때 지난 여름에 데케탈라이르를 실패라고 귀결한다고 해도 그래도 말디니를 경질할 명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CDK가 어리잖아요. 아직도 어려요. 네, 조금 더 전 지켜볼 만한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올리 감독 팀에서의 선수들은 2시즌, 3시즌은 봐야 돼요. 사실 첫 시즌 폼으로 보면 토날리도 실패였습니다. 그래. 토날리 진짜 밀란에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야, 레앙도 그랬지, 맞아. 그래. 레앙아 앙린이 아니우 시절에. 근데 지금 레앙아 앙린이 맞네. 근데 사실 네라고 하기 좀 그렇고. 레앙아 앙린이 네니오. 레앙이에요. 레앙아 앙린이 레앙이에요. 그런 느낌인데. 근데 레앙도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터졌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데케탈라이르를 과연 실패라고 귀결할 수 있느냐. 첫 시즌은 애매하긴 했지만
아직 봐야 돼요.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또 뭐 이 선수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것도 봐야 되고 구단도 데케텔라이르 영입 실패에 있어서 책임이 있습니다. 미리 이적 자금을 확실하게 지원을 좀 해줬으면 마이디니도 선수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일찍 선수를 픽했을 것이고 그러면 데케텔라이르처럼 팀 합류가 늦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약간 팀 합류가 늦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기에도 뭔가 팀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그치. 게 데케텔라이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단도 책임이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마지막 뭐 지난 여름에 이적 시장의 모든 실패를 책임 추궁한다고 하기에는 치아오는 건졌기 때문에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이 완전한 실패였다 보기에는 꽤 열악한 재정적인 지원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이디니가 나름대로 선방을 한 시즌이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이적료 나왔었던 게 한 5천만 유로 지원해주겠다 이제 구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같은 이적 시장에 5천만 유로를 지원해주겠다는 거는 아니 무슨 S급 선수는 일단 못 사고 그래요. 5천만이면 그러면 이제 그냥 적절한 선수 뭐 한 명 정도 영입하라 이 얘기 아니야. 그 리그 우승 하고 난 시즌 리그 우승 하고 난 다음에도 5천만 유로. 그래. 그리고 이번 시즌 그 5천만 유로가 너무 저역 보강이 안 돼가지고 진짜 지어 짜내가지고 겨우 리그 4위 챔스 4강 맞춰놨는데 또 5천만 유로를 준대요. 밀라는 그럼 저역 보강을 언제 합니까? 확실히 그 좀 올드 팬분들 있잖아요. 지금 저 댓글 보면 80년생인데 축구를 팀을 처음 좋아하게 해준 클럽이 밀란이다. 그럼 이제 이때 사실 저 때 이제 축구 보신 분들 뭐 이제 밀란 팬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말디니를 싫어하는 밀란 팬은 없어요. 무조건이죠. 네, 말디니를 싫어하는 밀란 팬은 없는데 그 말디니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잖아. 사실 질라탄은 되게 멋있게 나갔지. 은퇴를 했으니까. 근데 말디니는 약간 이게 등 떠밀리듯이 나갔는데 이게 구단 레전드한테 과연 할 만한 처사냐.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밀란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있습니다. 지금 밀란은 다른 리그 다른 구단들과 비교해 아까 이제 5천만 유로 계속 얘기했지만 돈으로 선수에게 어필할 수 있는 메리트가 적어요. 다른 리그의 다른 팀들은 밀란보다도 좀 더 많은 돈을 쓰고 밀란의 리그 경쟁 팀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밀란은 그동안 선수에게 어떻게 어필을 했느냐 다른 구단이 따라잡기 힘든 근본의 역사를 선수에게 매력으로 어필해왔습니다. 그치.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축구를 좋아하고 제가 만약에 축구 선수였으면 AC 밀란의 제이가와 와 챔피언스리그 역대 우승 2위 팀에 옛날 영상 찾아보면 오펠 시절 부인 시절 보여줘가지고 그 엄청난 간지.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막 다른 클럽이 막 제안이 왔어. 그래서 고민을 해. 근데 AC 밀란 역시 유구한 전통을 찾아. 근데 갑자기 띠리리리 아 예 안녕하세요. 근데 말디니야. 말디니가 씨발 같이 하재. 와 그러면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난 수비수야. 와 그러면 와 따라가죠 그러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 구단의 근본 밀란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고 그 근본 그 자체는 마이딘입니다. 마이디니가 얼마나 그 밀란의 근본을 대부분을 차지합니까? 근데 마이디니 경지는 제가 볼 때 구단이 스스로의 근본을 걷어찬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레알도 지단이 막 벤제마 전화해가지고 같이 하자 이런 거 얘기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구단의 그 레전드들은 돈으로 뭔가 살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내친 게 밀란 구단이 돼버렸고. 그래서 바람 같은 경우도 지단 전화 받고 와 하면서 놀라가지고 이제 레알에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추맨 저한테 같이 하자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와 추맨 와 이 정말 그 한국 축구 해설계의 레전드 아니야? 와 레전드 형님이잖아. 인방계 레전드. 네, 레전드 형님이잖아. 하면서 네, 그러면서 갔죠. 네. 추맨은 어쨌든 우리 회사 남아 있잖아. 그러네. 내치지 않았잖아요. 추맨은 안 내쳤죠. 네, 전화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이드니 경질은 제가 볼 때는 데케탈라이르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 같아요. 왜냐면 데케탈라이르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크게 부담이 되겠어요. 선수 본인에게 부담이 클 텐데 일단 괜히 나 때문에 내가 부진한 바람에 마이드니가 경질된 것 같은 책임감이 선수라면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이유는 아니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왠지 내가 그래도 잘했어야지 우리 마이드니 선생님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편하게 적응을 해야 될 선수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러다가 다음 시즌에 데케텔라이르 부활하잖아요. 그럼 마이드니는 뭐가 됩니까? 그렇지. 그럼 마이드니 경질 왜 한 거예요? 그치. 참 어이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데케텔라이르에게도 절대 그렇게 아무런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CDK도 CDK고 지금 이제 또 이제 밀란에서 시끌시끌한 거는 말디니 나가고 테오 어레피 떠서 그런 거야. 맞아요. 지금 얘기가 있어요. 라 레퍼블리카에서는 테오 헤난데스가 마이드니 경질 이후에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 야 테오만한 풀백이 지금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적 시장을 되돌아봤을 때도 좌측 우측 저는 다 통틀어서 테오만한 풀백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풋볼 이탈리아에서는 파울로 마이디리와 다니엘 마사라가 같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에 밀란의 선수단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다. 그래. 솔직히 뭐 이제 피올리 감독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고 질라타니라는 베테랑의 존재감도 엄청났겠지만 말디니라는 디렉터가 가지는 상징성 그리고 사실 말디니가 뭐 선수들하고 대면대면하면서 그냥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했겠냐고. 아니죠. 조언도 많이 해줬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1대1로 얘기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재계약 관련해서도 업무를 다 전담했던 인물이라서 그 재계약 관련해서도 역시
그 선수하고의 직접적인 소통을 마이디니가 한 거니까 대단한 영향력을 지녔거든요. 그러니까 테오 입장에서는 어네피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테오가 밀란에 왔을 때 이적 비화를 알린 게 있어요. 그때 공식 홈페이지 인터뷰에서 파울로 마이디니와의 만남은 매우 좋았다. 우리는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해서 마이디니와 함께 대화를 나눴고 그가 내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줬다. 이야기가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내가 이곳에 오는데 결정적이었다. 선수라면 저럴 수밖에 없어요. 마이디니한테 전화도 아니에요. 마이디니가 직접 왔대 이때. 테오 레프트백이야. 그러니까. 근데 말디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것도 전화가 아니고 직접 왔대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풀린 비화가 있는데 원래 테오가 그 당시 레알에서 이제 레버쿠젠으로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레버쿠젠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마이디니가 휴가지에서 찾아왔대요. 그래. 테오를 따라서 휴가지에 와서 직접 대면을 한 거죠. 그리고 마이디니가 테오에 대해서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대화를 나누면서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테오가 거기서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치. 마이디니가 같이 하지. 마이디니가 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테오는 어쨌든 밀란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또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테오 입장에서 어네피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밀란 이제 SNS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테오랑 브라임 디아스 친해요. 진짜 많이 붙어 다니거든요. 친합니다. 근데 이번에 브라임 디아스가 이제 밀란에서의 2시즌 임대 생활을 끝내고 원소속 팀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를 했죠. 그리고 참 찜찜하게도 레알 마드리드도 왼쪽 풀백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테오는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마이디니를 경질한 아주 몰상식한 구단 수뇌부에 의해서 어네피가 떴기 때문에 테오 입장에서는 혹시 이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팀 거론되는 게 일단은 테오의 원래 이제 친정이었던 레알 그리고 뭐 맨시티 얘기도 있고. 왜냐면 왼쪽 풀백 필요한 팀은 맨시티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뉴캐슬 같은 팀들도. 뉴캐슬도 풀백 뭐 테오? 아유 엄청난 클래스죠. 특히 레알 마드리드는 뭐 알폰소 데이비스 지금 루머도 좀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알폰소 데이비스는 안 내주겠다. 그런 각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왼쪽 풀백을 찾아야 되는데 레알은 원래 칸셀로하고는 링크가 그렇게 짙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테오를 품는 게 아니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딱 최근에 들려온 소식이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본격적인 루머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테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네피라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좀 된다. 현실적으로 계약이 지금 밀란하고 2026년까지거든요. 아직 이제 올 시즌 이제 스타트 한다고 쳤을 때도 3년이 남았으니까. 네, 바로 이적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밀란 팬분들은 염려할 겁니다. 구단 운영이 워낙 막장이라. 야 그거야. 야 말티니도 이렇게 등 떠밀었는데 테오 이적료 적절하게 오면 안 보내겠냐? 혹시 모른다. 그래. 진짜 이거 약간 난장판이거든요. 지금 구단 운영하는 거 보니까. 마이디니 경질은 이제 선을 넘은 행동이고 이거 막장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모르는 일이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소식이고 맞아요. 밀란이 올 시즌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최근에 상승 기류를 타고 있었던 클럽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가에 약간 부활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밀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